결혼 19년 차. 나는 한도윤이다. 46세의 평범한 IT 기술이사. 아내 소연이와 고등학교 2학년 딸 세윤이와 함께 분당의 32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집 가계부는 내가 관리하지 않는다. 정확히는 관리할 필요가 없어졌다. 매달 25일 소연이에게 생활비 300만 원을 이체하고 그녀 명의 카드 한도를 추가로 500만 원 설정해뒀다. 그러면 끝이다. 여보, 이번 달 카드값 좀 많이 나왔어. 소연이가 명세서를 내밀 때면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368만 원, 때로는 520만 원. 무엇에 썼는지 굳이 묻지 않았다. 물어봐도 생활용품이랑 세윤이 학원비, 그리고 친구들 모임 있잖아 정도의 대답만 돌아올 뿐이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변화는 소연이의 외모였다. 44세의 그녀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아침마다 홈트레이닝복을 입고 나가더니 한 달 만에 눈에 띄게 날씬해졌다. 운동복도 새로 샀다. 브랜드 운동복이었다. 필라테스 시작했어. 몸이 너무 망가진 것 같아서.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려 할 때였다. 어디 가? 친구들이랑 요가 수업 듣고 차 마시기로 했어. 요가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 향수까지 뿌리나? 게다가 평소에 안 하던 네일아트까지 받고 왔다. 손톱이 반짝반짝 빛났다. 두 번째 변화는 휴대폰이었다. 화장실에 갈 때도 들고 들어간다. 예전에는 소파에 던져놓고 다녔는데 말이다. 밤늦게 메시지 알림음이 울려도 재빨리 확인한 뒤 엎어놓는다. 누구야? 아, 동호회 사람들. 내일 모임 있다고. 세 번째는 말투였다. 갑자기 여자도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다. 19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 이제 좀 나를 위해서도 살고 싶어. 너도 이해하지? 이해한다고 했다. 정말로 이해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카드 명세서는 내 이해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다. 이번 달 소연이 카드 사용액 687만 원. 세부 내역을 보니 놀라운 게 많았다. 강남역 인근 고급 마사지샵에서 30만 원, 백화점 명품관에서 180만 원, 그리고 낯선 곳들이 보였다. 청담동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15만 원, 제주도 펜션 35만 원, 용산 전자랜드 근처 호텔 12만 원. 제주도는 언제 갔나? 나는 출장이었고 세윤이는 학교 수학여행 기간이었다. 그때 소연이가 혼자 제주도에 갔다고? 용산 호텔은 더 이상했다. 집에서 30분 거리인데 왜 호텔을? 여보, 이거 뭐야? 명세서를 보여주니 소연이가 잠깐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거? 친구가 제주도 펜션 운영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그리고 용산 호텔은 동호회 모임이 늦게 끝나서 택시비 아까워서 그냥 잔 거야. 동호회 모임이 용산에서? 우리 집 근처에서 하던 모임이? 어떤 동호회? 온라인 명품 카페 사람들이야. 가끔 오프라인 모임도 하거든. 명품 카페.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나는 인터넷 뱅킹으로 소연이 카드 사용 내역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IT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하다 보니 데이터 분석에는 자신이 있었다. 엑셀에 3개월치 사용 내역을 정리하고 패턴을 찾아봤다. 화요일과 금요일에 유독 큰 금액이 결제됐다. 그리고 결제 장소들이 강남, 청담, 용산 일대로 집중돼 있었다. 시간대도 보통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의심스러운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지난달에 민경훈이라는 사람에게 50만 원을 송금했다.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었다. 민경훈이 누구야? 다음날 아침 커피를 마시며 물어봤다. 아, 명품 카페에서 만난 사람이야. 패션 쪽 일하는 사람인데 좋은 브랜드 소개해줘서 수수료 준 거야. 수수료? 50만 원이나? 그날 저녁 고인 딸 세윤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다. 아빠, 요즘 엄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맨날 화장하고 나가고 그리고 전화 통화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되게 애교 있게 하던데. 17세 딸의 날카로운 관찰력이었다. 나도 느끼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그날 밤 나는 스마트폰에 가계부 앱을 설치했다. 앞으로 소연이의 모든 카드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기로 했다. IT 기술이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다. 19년 동안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 그저 카드값만 내주는 ATM 남편. 소연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그 ATM이 되어주겠다. 대신 ATM은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한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밤 소연이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게 일과가 되었다. 실시간 알림 서비스까지 신청해서 결제될 때마다 문자가 왔다. 오후 2시 30분
강남역 스타벅스 12,000원, 오후 3시 15분, 청담동 이탈리안 레스토랑 87,000원, 오후 5시 20분, 신사동 호텔 15만원. 패턴이 보였다.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서 비싼 식당으로 이어지고 호텔로 끝나는, 그것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더 충격적인 건 계좌 이체 내역이었다. 지난주에 또 민경훈에게 80만 원을 보냈다. 이번에는 메모란에 골프채 구입비라고 적혀 있었다. 골프채? 소연이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 나는 IT 업계 20년 경험을 총동원했다. 소연이의 스마트폰 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 찾기 앱을 설치했다. 다행히 그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동의해줬다. 뭐 하는 앱이야? 세윤이 학교 끝나고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 요즘 애들이 늦게 들어오잖아. 거짓말이었다. 실제로는 소연이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2주간 추적한 결과는 놀라웠다. 카드 결제 장소와 GPS 위치가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견한 사실이 있었다. 소연이가 있는 곳에 항상 민경훈이라는 사람의 차량이 함께 있었다는 것. 어떻게 알았냐고? 호텔 주차장 CCTV를 분석했기 때문이다. IT 기술이사로 일하면서 쌓인 인맥이 있었다.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후배에게 부탁해서 해당 호텔들의 주차장 영상을 확인했다. 형, 이거 뭔 일이에요? 불륜 수사라도 하시는 거예요? 후배의 농담 섞인 말에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칼날이 꽂히는 기분이었다. 영상에는 소연이의 차와 함께 검은색 BMW 새 시리즈가 나란히 주차된 모습이 찍혀 있었다. 번호판을 확인해보니 민경훈 명이었다. 그 남자는 39세, 패션 브랜드 유통 MD였다. 인터넷 검색으로 프로필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회사 홈페이지에 임직원 소개란에 떡하니 사진까지 올라와 있었다. 잘생겼다. 키도 크고 옷도 잘 입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혼자였다. 링크드인 프로필을 보니 행복한 아빠라는 소개글과 함께 가족 사진도 올려놓았다. 아내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들이 함께 찍힌 사진이었다. 기혼자가 기혼자를 유혹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인 불륜이었다. 그날 밤, 세윤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아빠, 이거 봐요. 딸이 조심스럽게 내민 건 소연이의 휴대폰이었다. 엄마가 샤워하면서 침대에 놓고 갔는데 메시지가 계속 와서 화면에는 경훈 오빠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연락처에서 온 메시지들이 보였다. 오늘도 예뻤어. 내일 점심때 봐. 선물 마음에 들어? 너만을 위한 거야. 남편은 출장 간다고 했지? 이번엔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네. 세윤이의 얼굴이 창백했다. 17세 딸이 엄마의 불륜 메시지를 보게 만든 것이다. 내 가슴이 미어졌다. 아빠, 이게 뭐예요? 세윤아, 괜찮다.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19년 동안 쌓아온 가정이 무너지고 있었고 내 딸까지 상처받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다. 흥신소에 의뢰했다. 사진과 영상 증거가 필요했다. 카드 내역과 GPS 기록만으로는 법정에서 불충분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 때문이었다. 의뢰인분, 기혼자끼리의 불륜이라면 증거 수집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흥신소 직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19년 동안 믿어온 아내가 다른 기혼 남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니. 2주 후 흥신소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다. 호텔 앞에서 포옹하며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모습, 그리고 민경훈의 차에서 내리며 그의 뺨에 입맞춤하는 소연이의 모습까지.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다. 엑셀 파일로 만든 3개월간의 카드 사용 내역, GPS 위치 기록, 계좌 이체 내역, 호텔 CCTV 캡처 이미지들, 흥신소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세윤이가 발견한 메시지들, 총 274장의 증거 자료였다. 내 돈으로, 내 카드로 다른 남자와 호텔을 다니고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다녔다. 그것도 자기 딸이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다. 19년 동안 참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조용했다. 소연이는 아직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ATM은 말이 없다. 하지만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 이제 정산할 시간이 왔다. 증거 수집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다. 나는 매일 밤 데이터를 업데이트했다. IT 업계에서 20년간 쌓인 분석 능력을 총동원했다. 소연이의 모든 움직임이 스프레드시트 안에 정리되어 있었다. 카드 사용, 누적 금액 1,847만 원,
민경훈에게 이체한 금액 340만 원, 호텔 이용 횟수 23회, 증거사진 127장, 숫자는 냉정했다. 감정 없이, 거짓 없이 모든 것을 보여줬다. 그 사이 소연이는 더욱 대담해졌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엎어놓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예 숨기려 하지도 않았다. 내 앞에서 경훈 오빠와 통화하며 웃기도 했다. 언제 만나? 아, 내일? 좋아. 그럼 그 레스토랑에서.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그 레스토랑 위치를 확인하고 흥신소에 연락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았다. 강남역 근처 가정법률 전문 로펌이었다. 의뢰인께서 수집하신 증거들을 검토해봤는데 법정에서 충분히 통할 만합니다.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내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특히 카드 사용 내역과 GPS 위치 데이터의 일치도가 매우 높고 참관자가 기혼 사실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확실합니다. 다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참관자의 다른 피해 사례입니다. 이 남성이 상습적으로 기혼 여성들과 관계를 맺었다면 위자료 산정에 더 유리해집니다. 그날부터 나는 민경훈에 대한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그가 활동하는 온라인 명품 커뮤니티를 찾아냈다. 럭셔리 라이프라는 카페였다. 회원 수만 8,000명이 넘는 큰 커뮤니티였다. 가짜 계정을 만들어 잠입했다. 며칠간 관찰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민경훈은 이 커뮤니티에서 명품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러 기혼 여성들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왔다. 게시글을 추적해보니 최소 4명 이상의 여성들과 비슷한 패턴의 만남을 반복했다. 모두 40대 기혼 여성들이었다.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다. 명품 쇼핑 도와드려요. 좋은 레스토랑 소개해드릴게요. 제주도 펜션 정보 있어요. 같은 메시지로 접근한 뒤 개인적인 만남으로 발전시키는 수법이었다. 더 놀라운 건 소연이의 활동이었다. 그녀는 이 커뮤니티에서 소소한 일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민경훈과의 만남을 자랑하는 글들을 올리고 있었다. 오늘 멋진 오빠와 청담동 데이트. 제주도 여행 너무 좋았어요. 남편은 출장이라 혼자 왔는데 오빠가 케어해줘서 명품 가방 선물 받았어요. 역시 센스쟁이 오빠. 내 딸이 보면 기절할 내용들이었다. 44세 기혼 여성이 39세 기혼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며 불륜 자랑을 하고 있었다. 세윤이가 또 다른 증거를 가져왔다. 아빠, 엄마 노트북에서 이거 봤어요. 딸이 보여준 건 항공권 예매 내역이었다. 다음 주 부산행 KTX표 임에 소연이와 민경훈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한 달 전쯤요. 엄마가 자꾸 거짓말하니까 이상해서 17세 딸이 이런 상황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게 가슴 아팠다. 아빠, 이혼할 거예요? 아빠가 잘 처리할게. 세윤이는 걱정하지 마.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19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낼 시간이 왔다. 변호사에게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커뮤니티 캡처본까지 포함해서 총 340여 장의 자료였다. 이 정도면 상간자 소송에서 99%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최고 수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정도요? 상간자에게 3천만 원, 배우자에게 2천만 원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상습성이 입증되면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소연이의 모든 카드 사용을 정지시켰다. 20년간 IT 보안 업무를 하면서 익힌 기술이었다. 카드사 시스템에 접근해서 분실 신고 처리를 했다. 다음 날 오후 소연이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여보, 카드가 안 돼. 갑자기 결제가 막혔어. 왜 그럴까? 카드사에 연락해봐. 연락했는데 분실 신고가 되어 있다는 거야. 이상하네. 카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날 소연이는 민경훈과의 약속을 취소해야 했다. 강남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던 약속을. 카드는 말보다 정확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있었는지 모든 걸 기록했다. 그리고 이제 그 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다. ATM이 고장났다. 아니, 고장낸 것이다. 이제 진짜 정산을 시작할 때였다. 카드를 정지시킨 지 3일 후 나는 움직였다. 먼저 민경훈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정식 문서였다. 제목은 간단했다. 손해배상 청구 및 불법행위 중단 요구서. 내용은 더 간단했다. 기혼자인 줄 알면서 내 배우자와 불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를 파탄시켰으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340장의 증거 자료 목록을 첨부했다. 호텔 출입 사진부터 내 카드로 결제한 모든 내역까지. 이틀 뒤
민경훈에게서 전화가 왔다. 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소연이 통화 내역에서 확인했으니까. 여보세요? 한도윤 씨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39세 패션 MD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오해요? 어떤 오해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연 씨와는 그냥 친구 사이예요. 명품 쇼핑 도와드린 것뿐이고 가소웠다. 23번의 호텔 만남이 친구 사이라고? 그럼 제주도 여행도 친구끼리 간 건가요? 내 카드로 결제하면서? 그건 내일까지 답변 주세요. 아니면 바로 소송 들어갑니다. 전화를 끊었다. 19년 동안 참아온 분노가 목소리에 묻어났다. 그날 밤 소연이와 마주 앉았다. 세윤이는 일부러 친구 집에 보냈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소연이는 여전히 태연한 표정이었다. 44세, 19년간 내 아내였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 같았다. 테이블 위에 증거 자료들을 펼쳐놓았다. 호텔 사진, 카드 내역서, GPS 기록, 메시지 캡처본들. 소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6개월 동안 수집한 자료예요. 당신과 민경훈의 모든 만남이 기록되어 있어요. 소연이는 처음에 부인하려 했다. 하지만 340장의 증거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 언제부터 알았어? 카드 명세서 보면서부터요. 제주도 펜션 결제부터 수상했거든요. 그제서야 소연이가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그래, 맞아. 바람 피웠어. 그런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 줄 알아? 누구 때문이죠? 당신 때문이야. 19년 동안 나한테 뭘 해줬어? 돈만 벌어다 주면 끝이야?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목소리가 높아졌다. 44세 여자의 히스테리였다. 경훈 오빠는 달라.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여자로 대해줘. 당신은 언제부터 나를 가사도우미로만 봤어? 가사도우미? 내가 매달 800만 원씩 주는 가사도우미가 어디 있나? 그럼 이혼하죠. 차갑게 말했다. 19년 만에 내가 한 가장 단호한 말이었다. 뭐? 이혼해요. 더 이상 같이 살 이유가 없잖아요. 소연이가 당황했다.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았다. 잠깐, 그게 아니야. 나도 잘못했지만 세윤이 양육권은 제가 가져갈 거예요. 아이가 원해요. 세윤이가? 언제? 어제 확인했어요. 엄마의 불륜을 알고 있었거든요. 소연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다음 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냈다. 동시에 민경훈을 상대로 상간자 소송도 제기했다. 민경훈은 결국 합의를 제안해왔다. 위자료 3천만 원과 소연이와의 관계 완전 단절, 그리고 그가 속한 회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잦은 탈퇴.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법정에서 보죠. 끝까지 가기로 했다. 선량한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고 싶었다. 첫 번째 법정 출석일. 민경훈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39세 남자가 초췌해 보였다. 패션 MD답게 옷은 잘 입었지만 얼굴에는 그늘이 깊었다. 재판부 앞에서 나는 차분하게 진술했다. 피고는 제 아내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6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모든 비용은 제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하나씩 제출됐다. 재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다. 총 1,847만 원의 호텔비, 식사비, 여행비가 원고의 카드로 결제되었고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금액만 340만 원입니다. 민경훈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예상했던 변명이었다. 그렇다면 왜 제 카드를 사용했을까요?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면 경제적 관계로 끝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2차 변론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민경훈의 다른 피해자들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찾아낸 4명의 기혼 여성들이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증언했다. 상습적 기혼 여성 유혹범이네요. 재판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판결은 예상대로였다. 민경훈에게 위자료 5천만 원, 소연이에게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세윤이의 양육권은 전부 내가 가져갔다. 법정을 나오면서 세윤이가 내 팔짱을 꼈다. 아빠, 고생 많았어요. 17세 딸의 한마디가 모든 고생을 보상해줬다. ATM이 마침내 고소를 했다. 그리고 이겼다. 판결 확정 후 6개월이 지났다. 민경훈은 위자료 5천만 원을 분할로 지급하고 있다. 매달 300만 원씩 1년 8개월 동안 내야 한다. 첫 달에 일시불로 내겠다고 했지만 거절했다. 매달 자신의 잘못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의 회사에서는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직장 내 윤리 규정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패션 MD라는 화려한 직책도 일반 사원으로 강등됐다. 39세에 다시 사원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더 큰 타격은 가정이었다. 그의 아내가 이혼을 요구했다. 초등학생 아들과도 떨어져 살게 됐다. 자신이 다른 가정을 파괴하면서 자기 가정도 잃은 것이다. 소연이는 더 처참했다. 온라인 명품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왕따가 됐다. 남편 돈으로 바람 피운 여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8,000명이 넘는 회원들 사이에서 그녀의 실명과 사진이 공유됐다. 동네 주민들도 다 알게 됐다. 법정 출입하는 모습이 누군가에 의해 사진으로 찍혀 온라인에 퍼졌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 맘카페에서는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결국 소연이는 원가족이 사는 부산으로 내려갔다. 44세에 친정으로 도망간 것이다. 이혼 위자료 3천만 원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로 다 써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IT 기술이사에서 상무로 올라갔다. 사내에서는 오히려 동정적인 분위기였다. 성실하게 일하던 가장이 배신당했다가 당당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도윤이 형, 정말 대단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냉정하게 못했을 것 같은데. 후배들이 존경의 눈빛을 보냈다. 19년 동안 ATM 역할만 하던 무기력한 남편이 아니라 확실하게 응징하는 남자로 인식이 바뀐 것이다. 세윤이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이혼 후 우리는 분당 근처 신축 아파트로 이사했다. 24평으로 조금 작아졌지만 훨씬 평온했다. 아빠, 이제 진짜 우리 집 같아요. 17세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예전 집에서는 늘 긴장감이 돌았었다. 소연이의 거짓말과 변명, 늦은 귀가, 차가운 분위기. 이제 그런 게 없었다. 세윤이는 성적도 올랐다. 스트레스가 줄어서인지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대학 진학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 당당하게 말했다. 저희 아빠가 혼자 키우셔서 더 자랑스러워요. 아이에게 상처를 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세윤이가 나를 지지해줬다. 아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누가 잘못했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주말마다 우리는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갔다. 등산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집 탐방도 했다. 소연이가 민경훈과 다녔던 그 비싼 레스토랑들을 딸과 함께 다녔다. 같은 장소였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였다. 아빠, 여기 음식 별로네요. 가격만 비싸고. 세윤이의 솔직한 평가에 웃음이 났다. 명품과 고급 레스토랑에 환상을 갖고 있던 소연이와는 정말 달랐다. 민경훈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다. 위자료 납부일을 연기해달라거나 할부 조건을 바꿔달라는 요청이었다. 모두 거절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19년 동안 지켜온 결혼 약속을 어겼으니 이제라도 새로운 약속은 지키세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예전에 무기력한 ATM 남편은 없었다. 6개월 전 소연이에게서 마지막 연락이 왔다. 세윤이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날 수 있을까요? 세윤이에게 물어봤다. 딸의 대답은 명확했다. 싫어요. 아빠를 그렇게 힘들게 한 사람을 왜 만나야 해요? 17세 아이의 판단이었다. 나는 그 판단을 존중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AI 기반 보안 시스템 개발이었다. 20년간 쌓인 IT 경험과 최근에 익힌 디지털 포렌식 기술이 도움이 됐다. 소연이 추적하면서 배운 기술들이 업무에 활용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했다. 아내의 불륜을 추적하려고 익힌 기술이 내 커리어에 도움이 되다니. 동료들 사이에서는 전설이 됐다. 카드 내역으로 불륜을 잡아낸 IT 전문가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동료들이 종종 조언을 구하러 왔다. 형, 저희 와이프도 요즘 이상해요.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요? 그럴 때마다 나는 차분하게 조언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다. 46세의 나이에 인생을 재시작한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다. 매달 800만 원씩 소연이에게 쓰던 돈이 절약됐으니까. 민경훈에게서 오는 위자료 300만 원은 세윤이 대학 등록금 통장에 넣고 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돈으로 쓰이고 있다. 불륜 자금이 교육비로 바뀐 셈이다. 가끔 혼자 있을 때 생각한다. 만약 그때 참고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전히 ATM 역할을 하며 소연이의 불륜을 모른 척했다면? 답은 뻔하다. 더 큰 배신과 더 깊은 상처가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세윤이까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결정적 순간에 용기를 낸 게 다행이었다. 19년 동안 말없이 참아온 남자가 마침내 말없이 떠날 수 있게 됐다. ATM은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다. 오직 내 것이다. 여러분,
만약 비슷한 상황을 당한다면 기억하세요. 카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모든 증거는 기록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